20대 때는 생리통 때문에 마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온갖 위장병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복통이 오고 갑자기 어지럽고 호흡 곤란이 오고 구급차 불러야 하나? 그렇게 불안하니까 가방 속에 소화제 진통제가 항상 있었어요. 자연 임신을 하게 됐는데도 5번이나 모두 유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아, 이런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 말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진지하게 건강함에 대한 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비타민 코너, 유기농 마트, 몸에 좋다는 거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아세요? 맞아요. 사다 놓고 먹지 않는 비타민. 먹기만 하면 속이 부담되고 힘들게 먹어도 효과가 거의 안 느껴지니까 먹다 말고 쌓아두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식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욕이 넘쳐서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오고 또 틈나면 그냥 쉬고 싶으니까 주방 근처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좋은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다 썩어버리면 그거 갖다 버리는 게 그냥 주말의 일상이었습니다. 과거 제 몸은 임신은 잘 되는데 착상 후에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임신과 유산을 반복되다가 4번째 유산을 했을 때는 정말 출산만큼 힘들었거든요. 사흘 정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주 어렵게 아들을 얻었던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얘기를 듣더니 아주 난임 부림 이쪽으로 하는 최고 전문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찾아갔죠. 근데 그분 말씀이 본인이 하실 수 없는 케이스라면서 제 DNA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를 정말 원했던 제 남편이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포기했는데 이렇게 살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건강해야 우리끼리라도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건강 공부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바꾸고 운동도 하고 그때 가장 효과를 봤던 건 유전자 조작 원료가 사용된 대부분의 가공식품,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런 환경 호르몬이랑 생활 독소를 생활에서 완전히 멀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가 미국 코넬 대학에서 운영하는 식물 영양 프로그램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Plant-Based Nutrition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만든 캠벨 교수님이 이 식물 영양 쪽에서는 손꼽히는 분이시거든요. 바로 이거다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이 과정을 하면서 식물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요. 식물 영양의 가치를 더 확신하게 됐죠. 코넬대 과정에서 얻은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먹은 게 바로 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땅에서 자란 식물로부터 대부분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습관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충제 역시도 반드시 자연에서 온 원료로 만든 걸 먹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이비타민 레시피 아이디어가 시작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경우엔 소화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채기가 느껴지면 바로 소화제로 해결을 했었는데 소화제를 먹으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제 소화 능력은 계속 퇴화되는 거예요. 약물이 소화를 대신 해결해 주니까 제 위는 스스로 소화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위 점막이 약해져서 소화액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소화액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소화제를 먹는 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는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하면 되죠. 그럼 위 점막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카로틴이라는 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때 이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양질의 카로틴을 대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카로틴 하면 뭐예요? 당근이잖아요. 당시에 제 위 상태로는 그 많은 당근을 다 소화해서 카로틴의 세포까지 흡수시킨다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유기농 당근을 잘 농축해서 만든 카로틴 보충제를 찾아서 권장량보다 2~3배 몇 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식물 영양소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왜 우리가 땅을 지켜야 하는지, 유전자 변형 식물이나 화학 비료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또 석유로 만든 대부분의 화학 비타민들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제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를 알게 됐고,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면서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건 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먹거리로는 양질의 영양소를 얻는 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좋은 먹거리로 제 식탁을 채우고, 또 부족한 건 양질의 비타민으로 보충하면서 저와 제 가족의 건강관리법을 찾았죠. 그걸 마이비타민 레시피라고 불러온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좋은 변화가 있었죠. 저를 평생 괴롭히던 위장 장애에서 저는 완전히 벗어났고요. 피부 트러블, 극심한 생리통, 이런 것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임신 전에도 저랑 남편이 함께 마이비타민 레시피로 관리를 하면서 자연 임신이 됐고요. 그게 또 유지도 잘 됐죠. 임신 중에는 저랑 뱃속 아이까지 식물 위주의 식단이랑 보충제로 관리를 하면서 자연주의 출산으로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는 밤샘도 많고 불규칙한 일 때문에 지방간, 고지혈, 비만, 두통 이런 거에 시달렸는데,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신체 나이가 5년 젊어졌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최근에 받았어요. 제 시어머니는 관절염과 골다공증, 혈압약까지 드셨는데 저랑 상담하고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활습관 커뮤니티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마이비타민 레시피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가 경험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